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 북한과 중국이 합작으로 대선에 개입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정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포섭, 공작 대상은 누굴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큰일 났는데 그 진행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신인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보겠습니다. 남북 통신선 다시 끊었죠, 북한이. 그랬더니 남조선 당국자가 누구죠? 남조선 당국자 아시죠? 다시 질척거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정은아 자니? 여정아 자니? 하는 겁니다. 여친이 헤어지자고 전화 끊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아침 9시, 저녁 5시에 매일매일 전화해서 처음엔 그냥 걸었어 하면서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라고 20여 년 전에 하는 것이 낭만이었지만 지금은 스토커죠.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스토커 짓을 합니다. 자, 통일부는 오전 9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설명했다. 이는 오전 9시, 오후 5시에 이루어지는 정기통화 오전 일정에 해당한다. 자, 이제 전화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질척거립니다. 그랬더니 여친이 이렇게 합니다. 동네 건달, 양아치, 깡패 이 동네 오빠에게 시켜서 협박을 하네요. 김여정에 이어 등판한 김영철이죠. 우리는 기회 줬다. 자, 남조선 이제 대가를 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는데 8월 1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영철 부장, 통일전선부장이 담화문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앞으로 진행되겠구나 라는 거 하고, 또 하나 북한 권력 구도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라는 두 가지 키포인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당 중앙위원회 위임에 따라 지난 8월 1일 남조선이 미국과 벌여놓은 전쟁 연습이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암담하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희망과 절망이라는 두 길 가운데서 선택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담아 담화문을 발표했다. 남조선 당국에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우리의 권언을 무시하고 동족과의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의 동맹을,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 격화를, 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기회를 앞에 놓고도 남조선 당국이 명백한 자기들의 선택을 온 세상에 알린 이상 우리도 이제는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였는지, 잘못된 선택으로 하여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다. 북남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 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띄어쓰기가 좀 틀린 곳이 몇 군데 있죠.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틀린 게 아니고 북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북한의 띄어쓰기가 우리하고 다른지 아니면은 이 노동신문이 띄어쓰기를 실패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앞으로 니들 계속 이제 우리 도발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 그리고 그 도발의 수위와 함께 또 남조선 당국이, 즉 지금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군사적인 도발도 도발이고 또 군사 외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 권력 구도가 정말 이제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김여정이가 담화문을 발표할 때 위임에 따라 라고 이야기했죠. 주어도 없는 그냥 위임에 따라. 그래서 제가 이건 문제다. 분명히 작년 6월 달에 담화문 발표할 때는 이 당 중앙 그리고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그래서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주어가 없다. 그래서 이거 지금 권력 구도가 많이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철이가 그 김여정의 위임이 누구의 위임인지를 밝혔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위임이다. 당 중앙위원회라는 것은 바로 모임 아닙니까? 당 중앙 이렇게 하면은 김정은을 뜻할 수가 있는데 당 중앙위원회
모임 회자를 썼다고 하면 이건 여러 명의 복수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 중앙위원회 운영 규칙을 지난번에 북한이 바꿨지 않습니까? 이 중앙위원회에 소속된 이 상임위원 누구라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사 개최 이 성원을 특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과반수 참석 뭐 이거 필요 없다. 한 명이라도 자기 혼자서 회의 진행하면 되는데 그게 반드시 김정은일 필요는 없다. 라고 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임을 받은 즉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하게끔 한 주체가 김정은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즉 북한 권력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영철이가 이런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야 이거 앞으로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공격이 들어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김영철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김영철이가 협박을 한 그 당일날 서북도서 지역 그리고 경기도 전방 지역에 집중적으로 미국의 정보 자산들이 동시에 정찰을 시작했어요. 김영철이가 바로 이제 8월 11일 어제 새벽에 발표를 했죠. 그랬는데 그날 오전 9시 45분 현재 세 대의 정찰기가 자신의 ADS-B 위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이 서부전선 쪽에 주한미군의 RC-12X가 2대가 감청 정찰을 하러 나섰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날아온 글로벌 호크가 역시 이 NLL 부근에서 감청 그리고 영상 촬영 이 정찰에 나섰습니다. 그 말은 이 서부전선 지역에 또 NLL 북쪽에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이 군용기는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위치를 공개했고 위치를 공개한 그 숫자만 해도 동시간대 세대의 감청 정찰기가 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ADS-B를 공개하지 않은 정찰기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정찰기들이 북한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움직인 거죠. 북한에 뭔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미국의 대응과 함께 김영철이가 이런 담화문을 발표한 거 단지 김여정이가 남조선 당국자가 사랑하는 썸녀인 김여정이가 그냥 성질 못된 동네 양아치 오빠에게 이 담화문 발표하라고 시켰냐? 아니죠. 김영철이가 어떤 자입니까? 10년 전에 11년 전에 정찰총국장 즉 군대의 특수작전을 지휘하는 정찰총국장을 하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해냈던 그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 김영철이 했기 때문에 또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까? 아니죠. 김영철은 지금의 직책은 정찰총국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통일전선부장이에요. 그러면 통일전선부가 뭐 하는 데냐? 라는 것을 보면 김영철이가 앞으로 뭐 할 것인가? 뭘 함으로써 남조선에게 정말 뼈저리는 후회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도대체 김영철이가 뭐 할 건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답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전선부는 적화 통일을 위한 노동당 핵심 부서로 민간단체, 해외동포, 유학생, 학자, 언론인 등에 대한 포섭을 목표로 선전선동과 대남방송, 삐라살포, 친북세력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공작기구다. 최근 충북 간첩단 사건을 배후에서 조정한 문화교류국 구 225국이 통일전선부 산하조직입니다. 과거에는 이 문화교류국을 225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충북 간첩단 잡혔지 않습니까? 그 간첩단이 바로 이 통일전선부의 지령을 받고 활동을 했던 거예요. 이 통일전선부에서 그 충북 간첩단에게 68개의 항목의 지령을 내렸죠. 그게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간첩 관리하는 놈들입니다. 그러면은 통전부장인 김영철이가 전면에 나서서 남조선 니들이 앞으로 정말 뼈저리게 후회할 것을 시시각각으로 해줄 것이다 라고 해줬다는 것은 결국 남조선의 공작을 더 강화할 것이다. 남조선 정부가 피곤할 공작을 강화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군대와는 별개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뭐 갑자기 통신선 끊어버리고 김영철이가 등장해가지고 남조선에 앞으로 뭐 엄청나게 후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한 그 시간, 몇 시간 후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어요.
자, 최근 한반도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어 매우 기쁘다. 복잡한 시기에 서로 다들 노력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에 도움이 되는 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남북 관계는 개선해야 한다. 서로 같은 민족인데 좋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분명히 이 말을 하기 하루 전날 통신선 끊어버리고, 그리고 김여정이는 배신감 느낀다 하고 욕해버리고, 그 다음날 성질 들어온 김영철이 같은 판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겠다 라고 막 공격을 했는데, 지금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기쁘다 라고 이야기했죠. 정말 뜬금없죠. 이 말은 지금 중국이 원하는 대로 뭔가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남북관계 개선이 되면 근본적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의 군사력이 바로 중국으로 투사될 수 있는 그런 이 대문이 열리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순망치한의 관계를 더 이상 북한하고 유지할 수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한반도 정세를 계속 이 에스컬레이션 시켜서 북한과 남한이 계속 경쟁하게끔 만들고, 북한은 절대로 미국과 붙지 않도록 사이를 띄어놓도록 노력하는 게 중국의 국익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익대로 지금 어젯밤부터 흘러가고 있으니까 아유 기분 좋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같은 민족인데 좋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민족 공조. 즉 자주 해라. 미국하고 하지 마라.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민족 공조해라 라는 이 사인을, 이 지령을 공개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한미 대사관 앞에서 이런 시위가 지금 열리고 있죠.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군사 연습 중단하고 대북 적대 정책 폐기하라 라고 하면서 과거 통진당의 그런 이 잔해 세력들로 보이는 자들이 이렇게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중국은 이러한 공작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쓰죠. 하다못해 댓글 하나 적는데도 처음에는 우리 돈으로 한 100원 정도 우마오당 5모를 줬는데, 지금 그 돈 올라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200원 정도 중국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모든 공작을 돈으로 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지금 돈도 안 주는데 막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묻습니다. 야, 너 돈도 없는데 저 비결이 뭐냐? 김정은이가 아유 형님 여기 조선입니다. 크크. 조선입니다. 조선이 뭐냐? 정말 뭐 선비의 나라라고 하죠. 선비는 뭡니까? 명분에 죽고 명분에 살죠. 그러다가 쫄딱 망했던 조선인데 여기에다가 명분 던져줍니다. 민족, 자주, 평화 딱 던져주면 알아서 그냥 합니다. 물론 이 근저에 공산사회주의 이념을 잔뜩 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던져주면 마구마구 그냥 일어나서 한다는 겁니다. 조선은. 자, 그리고 이 그 북한 통일전선부가 간첩단에게 지령을 내렸죠. 여성단체를 포섭해라. 그리고 종교단체를 포섭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이렇게 즉시 나옵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령이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성단체가 반미집회를 합니다. 경남 지역의 범여성이라고 하는데, 경남 지역의 범여성? 아니, 우리 와이프는 이런 데 안 나가는데? 왜 범여성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미연합 군사 연합 군사 연습 중단해라 이렇게 지금 프레카드 들고 표 들고 있는데 참 어이없죠. 여성단체들 포섭했더니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포섭을 당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본 결과적으로는 간첩에게 내린 그 지령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충북연합인데 이게 충북에만 있었을까? 경남에도 있었을 수 있고 전남에, 전북, 충남에도 다 이런 산하 조직들이 지역별로 협회를 구성해서 있을 수 있다. 아니야 다를까? 저의 의심대로 뭐 이 사람들이 간첩과 직접 내통했다라는 말을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경남 지역에도 이런 여성들이 시위를 하네요. 그리고 종교단체 포섭해라 했더니 종교단체 연합, 불교, 기독교, 천주교 종교단체 연합들이 또 한미군사 연습 중단하라라고 합니다. 아니 북한은 종교의 자유도 없는데 뭐 이렇게 북한을 지령을, 그들은 북한의 지령인지 아닌지 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냐라는 참 의구심이 듭니다. 이 종교인들 보면 특히 더 그렇죠. 자, 이렇게 통일전선부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또 쇼킹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MBC PD수첩에서 지난 주말에 부당거래, 국정원과 일본 극우가 오랫동안 내통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았다. 즉 국정원이 지금 간첩단을 잡으니까 저 간첩단 잡은 저 국정원 나쁜 놈 해서 국정원을 지금 아예 이러고 있는데 황당하죠. 자, 여기 보면 한국인들 선동에는 반일이 최고지. 크크. 맞죠? 반일. 여기 반일의 프레임을 집혀 올리는 데 대해서 방어를 하는 그런 이성적인 멘트조차도 친일이다, 토착외구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감히 반일에는 반박도 제대로 못해요. 자, 그런데 이거 보면 야, 이건 뭐 말이 되는 소리냐? 라는 생각이 후딱 퍼뜩 드는데 이성적인 사람이란 퍼뜩 듭니다. 어떤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했는지 보겠습니다. PD수첩에 25년 동안 국정원 해외 공작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목숨을 걸고라도 꼭 세상에 밝혀야 할 이야기가 있다 라며 찾아왔다. 그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 세력을 지원했으며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의 내부 정보가 일본 극우 세력으로 흘러가는 데 일조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아니 25년 동안 국정원 해외 공작원이라고 했던 사람이 익명으로 자신을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국정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일본 극우 세력들이 우리 한국에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 알아서 뭐합니까? 테러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정보인데 그걸 주고받으면서 일본 극우 세력과 내통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25년 동안 국정원 해외 공작원으로 근무했다라고 하는데 익명이라 이겁니다. 이걸 지금 믿으라는 겁니까? 말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신뢰성이라고는 제로인 이런 방송을 공영방송인 MBC가 했습니다. 바로 광우병 이 소를 먹으면은 잠복기가 있어서 10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굽어지고 하는 게 나온다. 10년 정도 지나서. 자, 10년 지났는데 지금 여러분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뭐 다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금 당장 검증 못하게 10년 정도 지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이런 걸 가지고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명박 정부를 완전히 그냥 내려앉혀버렸는데 이런 일들을 또 하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다시 친일 프레임, 반일 프레임을 짜나갑니다. 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걸 이제 통일전선부가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바로 중국과 함께 민족 공조하라 하면서 지령을 내리죠. 그래서 2020년 4월 15일 작년 국회의원 선거 한일전으로 몰아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만든 포스트죠. 반민특위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순신 장군, 여기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김구 선생님, 그리고 이완용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유한 빨간색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뭐 이런 느낌 나게 하고 또 당시 자유한국당의 색깔인 빨간색, 여기는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은 친일파라는 느낌을 확 주면서 한일전이다 라고 했죠. 이거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독도 아니 피자 형상을 가지고 우길기다 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죠. 정말 뭐 지성이 있는 대학 교수가 그러는데 참 황당하죠. 아니 그러면 우산살을 보고도 우길기라고 하겠네요. 정말 정신이 하나의 어떤 경도되면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전선부의 공작, 친일 프레임을 걸고 넘어지는 자들은 통일전선부의 지령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들여다봐야 된다. 통전부의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통전부는 더 센, 지금 이 정부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바로 그게 뭐냐, 더 센 좌파를 밀겠다 대선에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통전부가 앞으로 어떻게 공작할 것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공작해왔고 그들의 이 여러 가지 실상은 뭐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더 심층 분석해서 주말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신의견의 국방TV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사가 되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